인연의 본 모습을 받아들이라. 어린 시절 우리는 모든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곁에 계실 것이고, 형제자매와는 평생 가깝게 지낼 것이며, 학창 시절 친구들과는 늙어서도 함께 웃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서서히 기력을 잃어가시고 결국 우리 곁을 떠나십니다. 한때 한 집에서 살며 모든 것을 나누던 형제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림살이에 쫓기다 보니 만날 시간조차 내기 어려워집니다. 젊은 날 밤새워 이야기하던 친구들은 직장과 육아에 바빠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새 안부조차 묻지 않는 사이가 됩니다.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통해 이런 인간관계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을 맴돌았지만 유배지로 떠나자 대부분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원망하기보다 인연이란 원래 이런 것이라며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불교의 무상 사상과도 맞닿아 있는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전해줍니다. 관계의 변화를 막으려 애쓰거나 예전 같지 않다며 서운해하는 대신 그 자체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주변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이것을 외로움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관계가 무엇인지 선별해주는 자연의 여과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남아있는 사람들, 거리가 멀어져도 여전히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인연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인연의 본 모습을 받아들이라는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이자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지혜입니다. 떠나는 이를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남아있는 이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 노년의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억지 화해는 짐이 된다. 우리 사회에는 화해는 무조건 선한 것이라는 통념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나 오래된 친구와의 다툼에서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가족인데, 오랜 정인데 화해하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런 억지 화해야말로 더 큰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양쪽 모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쪽만 일방적으로 참고 양보하는 화해는 화해가 아니라 굴복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화해를 시도한 쪽은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정약용 자신도 정치적 갈등으로 많은 사람들과 원수가 되었지만 모든 이들과 화해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현실적 지혜를 택했습니다. 이는 냉정함이 아니라 더 이상의 상처를 예방하는 자비로운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억지 화해의 부작용은 더욱 심해집니다. 젊을 때는 실망해도 다시 일어설 에너지가 있지만 노년에는 한 번의 배신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회복에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용인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는 상대를 용서하되 다시 관계를 맺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원망을 놓아버리지만 현실에서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저 사람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지라고 이해하면서도 하지만 나와는 맞지 않으니 각자의 길을 가자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방법입니다. 억지 화해를 포기한다고 해서 냉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맞지 않는 관계에서 벗어남으로써 진짜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더 깊은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관계를 구별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지켜라. 젊을 때 우리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합니다. 밤새워 친구들과 수다를 떨어도, 의미 없는 모임에 참석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쏟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시간은 유한하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으며 정신적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강진과 흑산도에서 보내면서 그는 매 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한탄에 시간을 쓰는 대신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불멸의 저작을 남겼습니다. 제한된 환경에서 오히려 집중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에너지 도둑은 바로 독성 있는 인간관계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는 사람, 다른 이의 뒷담화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 항상 부정적이고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지쳐갑니다. 하루 종일 일에서 쌓인 피로보다 이런 사람들과 한 시간이 있는 것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반면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오히려 에너지를 충전해줍니다. 깊이 있는 대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 편안한 침묵조차도 나눌 수 있는 관계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평생에 두세 명만 만나도 행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의 수보다 관계의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SNS에서 친구 목록이 몇백 명이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가 중요합니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조건 없이 지지해주며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말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이런 선택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기회도 줄어들고 기존 관계를 회복할 에너지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내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활력을 주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냉정히 평가해봐야 합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본질에 집중하는 삶은 결국 선택과 집중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다 보면 정작 소중한 사람들에게 쏟을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 싶다면 관계에서도 단호한 취사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챕터 4. 말의 무게를 알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이 많아집니다. 젊은이들에게 경험을 전해주고 싶고 세상살이의 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현상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말의 가치는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고 했던 그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몇 가지 말의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잔소리입니다. 내가 너만 할 때는, 요즘 젊은이들은,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대화는 듣는 이에게 피로감만 줍니다. 우리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간섭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자랑입니다. 예전에 얼마나 잘났는지,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는 좋았겠네요 라고 맞장구 치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몸이 아프다,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 세상이 각박하다는 푸념을 늘어놓으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만나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편지를 썼지만 그 어떤 글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방을 격려하고 학문적 깊이가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위로를 받았고 더 많은 대화를 원했습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들의 특징을 보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지혜를 보여줍니다. 꼭 필요할 때만 입을 열고 한 번 말할 때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들의 한마디는 젊은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또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려 애쓰기보다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됨을 압니다. 괜찮다, 힘내라는 뻔한 말보다는 따뜻한 시선과 공감하는 마음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말의 절제는 또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말이 많으면 실수할 확률도 높아지고 오해를 살 가능성도 커집니다. 반면 신중하게 선택된 말은 우리의 품격을 높이고 신뢰를 쌓아갑니다. 정약용이 말한 말의 무게를 알라는 것은 결국 소통의 본질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소통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들어야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진정한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과의 화해가 먼저다. 노년을 빛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비밀은 타인과의 관계 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의 실수들, 놓친 기회들, 상처받은 기억들과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가 마음을 무겁게 누르기도 합니다. 정약용 역시 이런 내적 갈등을 치열하게 경험했습니다. 정치적 이상을 품고 개혁을 꿈꿨지만 당쟁에 휘말려 유배를 당했고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족과 떨어져 보내야 했습니다. 자신의 판단 실수로 가족들까지 고생시켰다는 죄책감,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과거를 원망하는 대신 현재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유배지에서 오히려 인생 최고의 저작들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과의 화해는 무작정 괜찮다고 자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되 그것 때문에 현재의 나를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이 인간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성숙함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미완의 꿈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젊을 때 품었던 야망들, 이루고 싶었던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때 좌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꿈을 다 이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 꿈을 향해 노력했던 과정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은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만큼 기억력이 좋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도 느려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얻은 것들도 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이,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각, 작은 일상에서도 행복을 찾는 능력 말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타인의 시선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남과 비교하는 습관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억지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진짜 좋은 사람들이 곁에 모이게 됩니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돌아온 후에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내면의 평화 때문이었습니다. 외부의 관계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상처 준 사람과 억지로 화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18년 유배 생활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하려 애쓰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이렇게 대하라. 안녕하세요 정도의 예의는 지키되 깊은 대화는 피하십시오. 억지로 미워할 필요도 억지로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인연이 아니었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상대가 접근해와도 바쁘다, 피곤하다고 자연스럽게 피하십시오.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평안이 우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화해하라고 해도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쓸 시간과 마음을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상처받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것조차 에너지 낭비입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만남에 관심을 돌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평화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독이 되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할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강진 유배지에서 정약용.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정약용 철학으로 그대들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고 삶의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응원의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